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요거는 6개를 쭉 한번 다 봐주셔야 되는데, 어, 보시면서, 이거 조금 어려운데 싶으신 번호 계시면은 채팅창에 그 번호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약에 취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비한다. 약에 취하면, 특히 술에 취하면 우리 환자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A, B, 필요하다면 C를 시행한다. 저는 적을게요. A, B, C라고요. A, B, C. 사건에 대한 과거력이나 의학적이거나 정신적인 병력을 2차 평가 때 물어본다. 환자분 언제부터 알코올 드셨어요? 얼마나 드셨어요? 오늘은 몇 병 드신 거세요? 이런 것들 혹은 정신적으로 앓고 계신 질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2차 평가를 시행하고 활력 징후와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감시한다. 여기서 오잉 하는 게 심전도 감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인데 코가 막혀서 점점 코 뱉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심전도를 감시하는 이유는 약물 중에 이제 항부정맥제라는 약이 있어요. 부정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약제가 있는데 그 약을 과하게 먹으면 심장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부정맥을 다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추가적으로 먹은 약에 따라서 심전도를 감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정맥로를 확보해야 된다. 특히 개인 보호 장비에 주의해서 착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장관 세척, 활성탄 투여로 추가적인 약물 흡수를 방지한다. 그치만 최근에 위장관 세척 권장합니까? 잘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활성탄 투여, 알코올 효과 있나요? 효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약물에서는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알코올은 활성탄을 투여하지 않는다. 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1번부터 6번까지 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개인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중독 곤충 그 동물에 의한 손상인 것처럼 앞에서 한번 뵀던 게 뒤에서 계속 중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가 조금 충분하게 이루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눈에다가 발라놓을게요. 2분 동안, 1분 동안요. 네, 이제 우리 알코올 남용 보러 가겠습니다. 알코올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알코올이 맞습니다. 술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주치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실 수 있으시냐면 교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 중 50% 이상이 알코올 복용자고 살인자의 67%, 자살자의 33%가 알코올 사용자입니다. 이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이 위험한 상황일 때 이꼴 주치자를 내가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주치자를 만났을 적에 사실 지금 책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남용 환자를 만났을 적에 환자 처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다 선행돼야 될 건 내 안전이다라고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 안전을 생각하다가 환자를 처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쭉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알코올의 효과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러 갈게요. 요렇게 세 줄 묶어가지고요. 증상 및 징후입니다. 그 다음 그 시간이 길어진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단 끝날 때까지는 평가시 고려사항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은 처치입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추신경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억제한다는 얘기는 중추신경이 흥분될 만한 그 흥분할 만한 요소가 줄어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이 기억나시죠? 부교감 신경이 상진됐을 때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맥박이 느려졌었어요. 호흡이 느려졌었어요.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및 징후는 선생님들께서 술을 많이 드셨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감퇴되고 간사 및 반응에 대한 시간이 길어진다. 평가식 고려사항입니다. 평가식 고려사항은 번호를 매길게요. 동그라미 1번. 알코올 중독 환자가 머리를 다쳤거나 약을 같이 먹었거나 당뇨성 혼수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자를 다룰 때 술에 취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머리를 다치진 않았는지, 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하진 않았는지, 혹은 BST를 찍어서 당뇨성 혼수가 있진 않은지를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두피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머리 손상 때문에 의식이 저하된 거다. 술 때문에 머리를 다쳤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질환이나 외상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사소한 문제라도 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처치예요. 처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이 느려지다가 호흡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Z자에서 내려갈게요.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지나친 과음을 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환자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음주 습관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술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몇 병 마셨나요? 물어볼 수 없다면 환자 주변에 있는 술병을 세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술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위장관계에 대한 효과입니다. 요거는 별표 2개 달아줄게요.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토열입니다. 토열은 식도의 하단부가 잦은 심한 구토로 인해서 열상을 받거나 위장벽이 직접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출혈이 되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식도의 하단 부위가 잦은 심한 구토로 인해서 열상을 받는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먹고 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식도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 까만 변을 보게 되거든요. 까만 변. 특히 까만 설사를 보게 됩니다.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들께서 술을 많이 먹는, 그리고 평소에 그 약간 알코올 중독에 준하는 환자를 보게 되셨을 적에 환자가 저 피를 이만큼 토해요. 엄청 많이 토했어요. 라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피를 엄청 많이 토하는 질환의 이름은요.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입니다. 피를 엄청 많이 토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질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리 바이스라는 이름이 그냥 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올해 소방 소방 경채에 응급처치학 개론 이름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나왔던 거고,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요것도 조금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간질환 때문에 식도 정맥류가 파열돼서 토열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토 때문에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흡인기를 사용하셔서 흡인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흡인을 하지 않았을 적에 잘못하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 폐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알코올 금단 증상인데요. 여기서 경증 반응, 환각, 금단 발작, 진전 선망 돼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금단 증상 밑에 첫 번째 줄입니다. 알코올 남용은 근육 실조, 기억 상실, 무표정, 만성적인 두뇌 기능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만나시다가 들으실 수도 있는 질환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로니케 뇌병증이 있어요 라는 환자를 보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뇌가 작아지는 게 베로니케 뇌병증이거든요. 이게 진행되면요,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 특이한 증후군이고 알코올성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과거력으로 뭐가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나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있어. 아니면은 이 환자분은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인해서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진단받으셨대요. 라는 그 표현을 들으실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알코올 문제였어. 알코올성 치매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요거 첫 번째 알코올 금단 증상에서 특이적인 거 하나 봤고요. 두 번째로는 금단 발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알코올을 끊으면은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작의 약이 뭐냐? 디아제팜이에요. 발작은 선생님들께서 내과에 배우셨던 발작 그대로 연상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발작 양상이 대발작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약제로는 디아제팜이다. 요거 연결해 주셔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남용자의 응급 치료예요. 표 41-1 보러 갈게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는 A가 최우선이다. 선생님들 제일 잘 알고 계셨던 그 부분 지금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A였었죠. 그럼 1번은 A입니다. 2번은 B예요. 호흡을 관찰하고 필요시에 호흡을 보조한다. 3번도 A입니다. 구토에 대비해서 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중독, 곤충, 동물이랑 약물 남용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A랑 B에 되는 건 조금 연결됩니다. 근데 남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붙게 되는 게요. 요 두 가지예요. 4번, 5번이에요. 행동장애, 과격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선생님들께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5번, 가족으로부터 병력을 채취해서 금단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한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알코올 남용자의 치료 본문에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음주자에게서 치료할 문제는 중추신경 억제에 의한 문제, 호흡이 마비되면서 생기는 호흡 보조, 호흡이 마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고요. 술을 많이 먹어서 구토를 할 수 있고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처럼 토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토한 게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 혹은 상해, 술 먹고 과잉 행동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술을 많이 복용하셨던 환자분들께서는 환각이나 선망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응급처치가 필요로 하는 중증의 환자입니다. 환각이나 불안 상태가 나타난 후에는 경련 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발작이 나타났을 적에는 다른 발작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된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주의 기울여 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요.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동그라미 4번 구토를 하는지 잘 관찰하면서 동그라미 5번 산소를 준다. 환자분들이 119를 신고를 해놓고서는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서 화장실에서 자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십사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6번입니다. 가능한 침착하게 한 줄 밑에 있습니다. 가능한 침착하게 환자를 안심시키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접근한다. 다음 혹시 몰라서 별표 하나 달게요. 아까 환자 구토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은 안주도 안 드시고 물도 잘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Z자에서 내려갈게요. 환자를 빨리 이송하고 쇼크가 왔으니까 다리를 올려주고 토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유지해주고 토할 수 있으니까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흡인을 방지해준다. 또 하나 또 별표 칠게요. 환자가 알코올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대부분 알코올성 간경화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대 정맥류 파열로 인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뭐에 대한 응급처치? 토열에 의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열에 의한 응급처치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 ABC 컨트롤입니다. 그럼 첫 번째라고 하기 좀 뭐하네요. 별표로 바꿀게요. 그럼 A에 대한 거는 기도 확보, 흡인 방지였어요. B는 SpO2가 떨어지면 산소를 줘야 되겠고요. C는 다리 올리고 수액 주는 거. 겠죠? 요 컨셉 기억하시면은 뒤에 문제 푸실 적에 국시 보실 적에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치료는 이거, B에 대한 치료는 이거, C에 대한 치료는 이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남용하러 갈게요. 아편제제 보러 가겠습니다. 아편제제는요, 두 번째 줄 볼게요. 헤로인, 아편, 데메롤, 코데인 등이 있습니다. 얘는 두 줄 밑에 보면은 병원에서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도 요새는 그 워낙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흑의 루트로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조건 이런 아편제제에서 자유롭다, 우리나라가 자유롭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책에 들어왔습니다. 밑에서 두 줄 올라갈게요. 과량 투여하면 행복감, 오심, 동공축소, 경련, 호흡 억제와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억제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선생님들 중추신경계 억제가 되면 호흡이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이 느려진다. 그러면 뭘 줘야 될 수 있다? 산소.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이 늘어질 뿐만 아니라 섬액도 올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박이 느려지는 거요. 얘 같은 경우엔 저혈압도 올 수 있어요. 저혈압이면 쇼크가 온 거니까 C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다리 올리고 수액. 지금 뭔가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진짜 너무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수업을 정말 잘 들어주고 계신 거세요. 다음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요. 맨 밑에서 다섯 줄 올라갈게요. 몇몇 중독의 경우 환자들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 저하,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고 동공은 수축하지만 고정되기도 한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싶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얘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호흡도 떨어지고 저혈압도 오고 쇼크도 왔네? ABC가 다 흔들리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다. 중추신경 억제제거나 아편 계열이거나. 아편 계열이면요, 선생님,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아편 계열은 주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해요. 중추신경 억제제는요, 먹어요. 그래서 똑같이 환각도 보이는 것 같고 아니면 의식이 처져 있는데 ABC가 다 흔들려? 근데 약을 먹은 흔적이 있어? 그럼 얘 중추신경 억제제일 가능성이 있겠다.
주사하는 적 있어? 얘는 아편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치만 추정입니다. 선생님, 이게 100% 옳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흡입하는 가루마저도 물에 개가지고 주사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기상천외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추정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아편제제 복용 환자처럼 심한 중추신경 억제작용, 호흡장애, 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 저하, 호흡 마비, 호흡수 내려가고 저혈압 오고 맥박수 내려가는 섬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추신경계의 흥분제입니다. 아까는 억제제였고요. 얘는 흥분제예요. 흥분제는 선생님들 가장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게 커피, 그리고 불, 불띵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잠을 못 자게 만든 불띵원, 그리고 커피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리고 콜라 이런 데서 많이 그 작용이 되는 건데 약물로는 흔한 게 암페타민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요한 거 잡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내려올게요. 이런 약물들은, 아이고, 그 흥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빠른 배, 혈압 상승, 흥분, 빠른 호흡, 두통, 불안 상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도취감이나 행복감에 젖어들게 한다. 아까 억제는 호흡도 느리게 하고 맥박도 느리게 하고 혈압도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얘는 흥분시키니까 혈압 오르니까 기분이 막 신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니까 흥분되고 호흡이 빨라지니까 빠른 호흡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를 오랫동안 복용한 환자를 보게 되면 한 줄 옆에 있어요. 오랫동안 복용하면 비이성적이고 편측광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흥분제를 끊게 되면은 혼수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 그냥 적어 놓을게요. 중추신경 흥분제로 흔한 게 첫 번째 암페타민, 두 번째 카페인, 세 번째 경비강성 충혈 제거제, 코에다가 그 칙하고 뿌리는 약이 있거든요. 네 번째 코카인입니다. 책에서 줄 안 친 부분에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막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요약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은 마리화나입니다. 얘는 대마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요. 얘는 중요한 걸로 줄 칠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도취감, 행복감이 발생하지만 우울증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때로는 환시, 불안감과 함께 공포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량 사용 시에 환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마꽃이 많이 심어져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얘는 밑에 줄로 내려갈게요. 한 문단 밑에요. 응급조치는 마지막 줄입니다. 환각제 사용 시 나타나는 증상의 치료와 같다. 이 밑에서의 치료와 같다. 아이고, 치료 동일. 그러면 환각제의 치료는 뭐냐? 선생님 약간 화나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들입니다. 맨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인데요. 병원전 처치는 보이실 거예요. 약간 화납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응급으로 센터로 이송한다. 마리화나를 해도 대마를 해도 안정을 취하면서 응급으로 센터로 이송,
환각제를 사용했어도 안정을 취하면서 응급으로 센터로 이송. 이 사람들은 바이탈을 흔들릴 일이, ABC가 흔들릴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환각을 보고 있지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엔 얘네들이 어떤 작용이 나타나냐면 지금은 줄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환각작용 이외에 혈압 상승, 근육 경련, 시력의 감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면역 기능의 하강과 뇌하수체 호르몬의 기능 감소가 나타나면서 감염과 불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ABC가 흔들릴 일은 없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면서 이송한다. 다음은 흡입제입니다. 흡입제 역시 선생님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 꼭 봐주셔야 되는 것만 좀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알코올처럼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다. 한 줄 밑에 Z자에서 내려갈게요. 그럼 얘도 말하는 것, 얘도 그럼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 억제될 거고요. 같은 말이지만 제가 단어를 계속 바꿔서 쓰는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같은 말이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발음입니다. 호흡 억제가 있을 거고요. 저혈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섬액입니다. 지금 뭔가 헷갈리는데 싶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집중 잘 해주신 거예요. 얘가 지금 중추신경 억제 작용하는 거랑 중추신경 흥분시키는 거랑 다 혼용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각제, 마리화나는 논외예요. 환각제, 마리화나는 논외예요. 얘는 그냥 안정시키고 이송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남아있잖아요. 나머지에서는 중추신경 흥분제를 제외하고서는 중추신경 억제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헷갈리시죠? 흥분시키는 약을 제외하고선 다 억제다. 이러시면 얼추 맞아요. 흥분시키는 약은 흥분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흡입제라던가 억제제라던가 니코틴이라던가 니코틴은 우리 안 했지만요. 그 아편제제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 억제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분제만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나머지는 다 억제시킨다. 조금 컨셉 잡히시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흥분을 시킨다. 나머지는 중추신경을 억제시킨다. 마리화나랑 환각제는 논외. 어떠세요? 조금 오시나요? 와닿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니코틴도 그냥 흡연을 유발해서 그런 거지 책에서는 딱히 뭐 처치를 다루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흡입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중요한 거 읽겠습니다. 그림 41-4 그 옆에 거 볼게요. 만약 환자가 냄새를 맡는 동안 의식이 없어지면 얘는 기도폐쇄의 중대한 원인이다. 그래서 심한 저산소증에 빠지고 이러한 경우가 지속되면 심정지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환자가 흡입하면서 의식이 없어졌다면 환자가 이 흡입한 물질이 아나필락시성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기도를 붓게 만들어서 저산소증을 빠지게 하다가 심정지를 유발했겠구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흡입했던 물질이 환자에게 과민 반응을 유발해서 아나필락시성 쇼크를 유발해가지고 심정지를 유발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다음은 약물 남용 시 발생하는 재반의 문제점들입니다. 약물 특성과 연관된 문제고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단 먼저 묶어놓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단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이 동그라미 2번이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요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2번이 여기까지고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기 올라가고 여기가 동그라미 3번, 나머지 문단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특성과 연관된 문제 볼게요. 그 번호 1번 맥인 것부터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 중추신경 흥분제 말고는 다 억제시켰어요. 웬만하면 다 억제시켰어요. 흡입제까지 다 억제시켰어요. 논에는 마리화나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삼각제입니다. 그 두 개 빼고는 그 논에 빼고는 중추신경을 다 억제하는 애를 써요. 흥분제 빼고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가벼운 기면 상태부터 혼수 상태까지 단계제의 의식장애가 올 수 있으며 구토, 폐흡인, 호흡 억제나 정지, 자해 등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은 2번입니다. 환자가 약물을 사용하고 나서 의자나 소파 아래나 위에 엎어져서 팔다리를 꼰 상태로 수면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팔다리의 혈관이 눌리게 되고 수시간 이상의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 영구적인 팔다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동그라미 3번 보러 갈게요. 중추신경 흥분제는 불안을 야기하며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집광적인 정신병과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된다. 4번 보러 갑니다. 금단 증상으로 중추신경 흥분제를 갑자기 끊었을 때 금단 증상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고 혼수가 올 수 있어요. 또한 과량으로 사용하면 경련 발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각 상태가 맨 마지막 줄 공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잠깐 눈 감아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약물의 특성과 연관된 문제에서 첫 번째, 중추신경 억제제는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마비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환자가 마약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취해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자세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자세로 있는지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눌려있는 상태가 오래되면서 피가 안 통해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세 번째, 중추신경 흥분제는 걔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니까 정신병 같은 환자가 너무 과잉으로 업돼 있는 그런 증상이 보이게 될 수 있고 갑자기 끊으면 갑자기 기분이 훅 처지면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서 전기장애가 생겨버리면서 발작도 일어날 수 있다. 요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재밌으면서도 약간 외우려면은 약간 골이 아파요. 근데 골이 아프다는 얘기는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골이 아픈 거를 정리만 잘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내꺼화 하시는데 금방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경로는 환자에게 중증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줄치고 여기에 수요 경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경구일 때는 죄송해요. 경구일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부터 그 제가 줄칠 건데 그냥 들어주세요. 종종 바늘 한 개를 여러 명이 사용하거나 때로는 한 명이 하나의 바늘로 여러 번 주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주사 부위의 정맥, 피하 조직, 근육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 남용 환자들은 소독되지 않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맥의 염증이나 간의 염증, 뇌의 농양, 심내막염이 흠이 발생하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에이즈의 위험도 크다. 이제 내성과 과민성 보러 가겠습니다. 내성은 그 약의 효과가 이제 계속 반복 투여되다 보니까 약의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게 뇌성이었어요. 그죠? 과민 반응은 그 약에 의해서 우리가 원했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전신에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유발하는 게 과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이든지 과민성이 생길 수 있고요. 중요한 걸로 줄치면서 볼게요. 자, 맨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줄. 추워 경로와 관계없이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먹어도 과민증 발생할 수 있고요. 주사로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입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패치를 붙여서도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과민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에피네프린, 산소, 쇼크에 준해서 다리를 올리고 수액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연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용의 치료인데요. 요거 선생님들 조금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2분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네, 이제 약물 남용의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치료는 이제 중추신경 억제제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 중추신경 흥분제에 대한 치료, 그리고 환각제에 대한 치료, 흡입제에 대한 치료 이렇게 각각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평가는요,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의식과 기도, 호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AVPU랑 ABC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에게서 똑같죠. 모든 환자에서 똑같은 1차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면서 여기 밑으로 세 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묶을게요. 현장 평가입니다. 현장 평가를 하고 나서 사실은 ABC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장 평가가 조금 늦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상 평가라고 할게요. 환자를 만나면 인상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상평가라고 적어줄게요. 다음에 중요한 거 적고 현장평가 보러 가겠습니다. 주변 상황 등으로 환자가 마약류의 약물에 중독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인상평가는요. 아편앤성 진통제의 만성 사용자는 동공에 빛을 비추더라도 더 이상 동공이 축소하지 않을 만큼 동공이 작게 수축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작냐? 글이 46-1에, 죄송해요. 41-6에 보면 A 보이시죠? 정말 우리가 가장 펜라이트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동공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정상은 요 정도고요. 요거는 조금 정상보다 좀 더 확대돼 있네요. 그쵸? 아, 그러네요. 크게 확대된 거 맞네요. 그래서 이거 정상보다 좀 더 확대돼 있고요. 다음 한 줄 밑에 볼게요. 팔이나 다리에 여러 개의 주사 자국이 있거나 작은 농양이 있으면 만성적으로 약물을 주사하였다는 증거로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마약류로 의심이 될 적에는 법률적인 처리를 위해서 현장 보존이나 약물 수거에 유의해야 되고 범죄에 연관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유의하느냐? 바로 첫 번째 선생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건 적지 마세요. 중요해서 제가 적는 것 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안 적으셔도 돼요.
두 번째,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래서 범죄 현장이 연관이 돼 있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선생님들 안전이다라고 저는 꼭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 남용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도 느려지고 맥박도 느려지고 저혈압이 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사람 자면 큰일 납니다. GCS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송하는 동안 환자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면은 호흡이 느려져요. 더 느려져서 호흡마비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호흡을 유지하는 데 유의하고 환자의 구토에 대비한다. 환자의 구토에 대비한다의 동그라미 3번. 한 줄 밑에 동그라미 4번. 산소 공급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약물을 경구 복용하였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으면 구토를 시켜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6번. 호흡 장애가 발생했으면 즉시 비부에 백배구 마스크로 호흡을 보조하면서 이송한다. 그럼 선생님들 중추신경 흥분제 먹었을 때만 중추신경 흥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다? 첫 번째, 토하게 하지 않는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두 번째, 죄송해요. 억제제죠? 억제제니까 무조건 처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한다. 그리고 의식이 없을수록 구토하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산소 주면 도움이 된다. 네 번째, ABC 확보에 유의한다. 중추신경 억제제는 호흡이 마비되니까 ABC에 유의한다. 구토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토에 대비한다. 세 번째, 산소 준다. 네 번째, 깨어 있도록 한다. 지금 제가 1, 2, 3, 4 했던 거를 4, 3, 2에 거꾸로 읊었어요. 혹시나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읊을게요, 선생님. 이거 눈 감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중추신경제 억제제가 가장 많이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중추신경 억제제일 때 첫 번째, 자면은 GCS 떨어지고 호흡수 떨어진다. 자지 않도록 계속 깨어있도록 한다. 1번. 2번. 환자가 억지로 토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죄송해요. ABC를 계속 유지한다. ABC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4번. 산소 준다.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 잘 보세요, 선생님. 중추신경 억제제의 치료를 잘 봐주세요. 다음은 흥분제에 대한 겁니다. 흥분한 사람이요.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진정시켜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침착하게 다룬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조용하고 태도로 온화하게 환자한테 접근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동그라미 3번. 한 줄 밑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줄 것 같지 않고 자해할 것 같지 않으면 묻지 않아도 된다. 두 줄 밑에 동그라미 4번.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위험이 있으면 혼자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5번. 경련이 발생한 환자는 경련 중에 환자가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탄소를 주고 항상 기도를 깨끗이 유지한다. 필요시 흡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다음 7번.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다음 기타입니다. 갑자기 약물을 끊으면 심한 우울증을 나타낸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금단 증상으로는 무관심, 무표정, 허기감 등이 나타난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흥분제는 흥분하니까 불안해요. 감정도 막 기복이 있고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수도 빨라져요. 그럼 이 사람 일단 컴다운 시켜야 돼요. 컴다운 시키는 게 1번, 2번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굳이 묶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업돼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BC 컨트롤은 모든 상황에서 ABC 컨트롤이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억제예요. 억제는 다 억제시켰어요. 심장도 천천히 뛰게 만들어, 호흡도 느리게 하게 만들어, 혈압도 떨궈. 자, 그럼 처지는 사람 재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선생님 좀 도리도리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우면 안 돼요. 이렇게 환자를 무조건 깨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호흡도 유지가 되고 GCS도 점수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ABC 컨트롤. 이거는 모든 거의 바탕이죠. ABC 컨트롤은. 세 번째, 구토를 강제로 시키지 말아라. 네 번째, 산소가 도움이 된다. 약간 차이점 오시나요, 선생님?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가 아니라 둘 다 따로 외워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쪽 파트에서요. 그리고 이쪽 파트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환각제 보러 갈게요. 환각제는 심신의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이송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방법인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연장선으로 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고요. 중추신경 흥분제 환자처럼 치료하면 된다. 환자를 안정시키면 된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정시키고 지지해주면 되고 침착하고 노련한 방법, 감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동그라미 2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를 묻지 않는다. 넘어갈게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환자를 감시해야 된다. 이제 흡입제입니다. 흡입제는 아까 가루를 기도로 이렇게 흡입하면서 기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산소증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산소증이다. 그래서 이때는 산소가 부족한 거니까 Z자에서 세 줄 내려갈게요. 산소를 즉시 공급하고 저산소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에 대비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한 문단 밑에 있고요. 약물에 의해서 중추신경계가 억제되면서 저산소증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호흡수가 낮은 거니까 산소를 투여하면서 즉시 이송한다. 다음은 손상입니다. 약물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절이 발생되면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부목을 대주시고요. 압박을 받아 종창성 청색증을 받는 팔다리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거 어떤 거냐면요. 환자가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서 팔다리가 그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파랗게 질려있는 팔다리가 있으면 부목을 대주고 가능하면 편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동그라미 2번. 머리 손상이 동반돼 있으면 약물에 의한 효과 때문에 잊어질 수도 있고 혹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처진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인 거고요. 쉽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된다. 마지막 동그라미 3번. 신체적인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약물 중독 환자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야 된다. 다음은 감염입니다. 감염은 국소적인 문제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농양이나 봉화지겸이고요. 동그라미 1번, 감염이 됐을 적에는 부목을 대주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2번을 시켜야 됩니다. 2번 시켜서 항생제 주면 돼요. 만약에 현장에서 감염된 게 터져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드레싱을 하고 처치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감염이 전신으로 왔다. 이렇게 묶어서 전신이라고 쓸게요. 전신으로 온 환자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한 줄 밑에 동그라미 2번,
황달 증세가 만약에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는 전염성 질환에 있는 처치를 따라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약물의 혼합 투여. 중요한 거 잡고 네 번째 줄 볼게요. 여러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면 따로 사용한 것보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효과가 커지거나 혹은 효과가 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환자가 투여한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가능한 정확하게 문진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필락시성 쇼크고요. 두 번째 줄 기도 유지와 호흡 보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다음은 금단 증상입니다. 거의 끝나가요, 선생님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시간도 끝나가네요. 일반적으로 금단 현상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환자에게 Z자에서 두 줄 내려갈게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에 대비하면서 환자를 안심시켜 주셔야 돼요. 안심시켜 주면서 금단 현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하게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이송해 준다. 다음은 정신적 문제로 인한 남용인데요. 첫 번째 아스피린, 두 번째 설사제, 세 번째 비타민 제제, 네 번째 음식물 남용입니다. 아스피린은 머리 아프다고 계속 먹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설사제는 강박적으로 이제 나는 대변이 잘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제제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강박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요. 진짜 찐 중요한 것만 좀 보고 갈게요. 아스피린을 많이 먹으면 위장관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장 출혈이 발생해서 토혈을 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이런 환자의 응급치료는 상부 위장관 출혈에 의한 응급환자에서와 치료가 동일하다. ABC 컨트롤입니다. 다음 설사제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설사를 많이 했으니까 몸에서 물이 쫙 빠져나갔잖아요. 설사할 때 물도 같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쇼크 증상이 있을 적에는 혈압이 떨어졌을 적에는 동그라미 1번 혈관을 확보하고 동그라미 2번 수액을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타민 제제랑 음식물 남용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약물 남용 관련해 갖고 선생님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었어야 됐는데 요거가 제가 지금 시간이 딱 맞게 끝나가지고 요거를 제가 녹화를 떠서 선생님들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3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